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벌써 봄은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탈수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고지방 식사는 LDL을 더 나쁘게 한다라는 이제 그 제목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많이 열풍이 줄었지만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주요 인자가 아니라 작은 LDL이 심장병의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일 수 있는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도 오히려 작은 LDL은 없어지고 큰 LDL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혀 심장병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미국의 어떤 의사라는 사람이 쓴 무슨 콜레스테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스몰 덴스 LDL, 작은 LDL이 많은 것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의학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스몰 덴스를 잡을 생각을 안 하고 큰 콜레스테롤만을 잡으려고 해서 문제다. 뭐 여기는 음모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 들어 좀 정리가 되는 거지만 아직도 이제 외래에 오게 되면은 고지방 식사를 하고 와서 콜레스테롤 높아진 사람도 많고 가끔 유튜브 보게 되면 제가 그 유튜브 질문을 올리지는 않지만은 뭐 고지방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지방 식사에 대해서 매력적인 거는 첫째는 아마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죠. 고지방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저탄수 때문에 살을 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콜레스테롤은 괜찮고 작은 LDL만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자기 좋을 대로 이런 주장들을 듣고 이걸 또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작은 LDL과 큰 LDL이 과연 하나는 이롭고 하나는 정말 나쁜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더 나가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정말로 그 사람들 믿고 있는 작은 LDL이 적어지고, 즉 몸에 나쁜 작은 LDL이 적어지고 몸에 좋은 큰 LDL이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LDL과 동맥경화증을 보게 되면은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혈관 내벽이에요. 내피세포라는 거고 요 위에 LDL이라고 써 있는 거가 이제 피가 흘러가는 그 혈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혈관에 이제 그 겉에 있는 막들인데 세겹으로 돼 있어요. 동맥경화증은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겹으로 된 혈관 막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려면은 첫째로 LDL이 꼭 혈관 바깥으로 나가서 그 혈관 혈관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으면 이 벽이 세 개란 뜻이죠. 첫 번째 벽과 두 번째 막에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LDL이 이거는 이제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작은 LDL도 있고 큰 LDL도 있고 중간 LDL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LDL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패턴 B 작은 LDL이라고 그러고 중간 LDL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중간 LDL이라고 그러고 큰 LDL은 라지 봉형 이제 물에 뜬다는 뜻인데 물에 뜨는 게 아니라 이제 하여튼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서 큰 LDL 중간 LDL, 작은 LDL이 있어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염증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이제 쌓이게 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 돼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직관적으로 작은 LDL이 더 많이 잘 들어가니까 또 작은 LDL이 훨씬 더 큰 LDL에 비해서 침투를 잘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LDL이 있어야지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DL의 종류를 한번 보게 되면은 큰 LDL, 그다음에 중간 LDL, 작고 조밀한 LD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큰 LDL은 라지 보양 LDL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고 여기 보면 표가 콜레스테롤이 노랗게 돼 있고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약간 덜 노랗게 돼 있죠. 큰 LDL일수록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요. 그다음에 중간 LDL은 비슷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LDL은 중성지방이 낮아요. 그래서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지 LDL이 더 심장병에 나쁠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보고에 의하면은 스몰 덴스 LDL 즉 LDL3 또는 패턴 B 이것이 더 심장병에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게 다 옛날 얘기고 이거 제가 그때 혹해가지고 제가 이걸 연구를 했거든요. 이제 글라스고에 가서. 그리고 레지던트 때 1993년인가 2년 때 이게 처음으로 나와서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팬시하고 매력적이어서 난 이걸 앞으로 공부할 거야 해서
이화여대 교수하면서 교수 연수를 갔을 때 이거를 분석하는 랩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몰 댄스 LDL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 원조고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댄스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맞고요. 남들이 지금 스몰 댄스 LDL이라고 설명하는 건 제 논문도 있고 제 슬라이드도 있고 그런데 원조인 제가 이제 부정을 할 거예요. 그거는 옛날엔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몰 댄스 L이 특별히 다른 LDL에 비해서 더 해롭거나 뭐 덜 해롭지는 않아요. 다 같은 LDL입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패턴 A하고 패턴 B라는 게 뭐냐면은 패턴 A는 LDL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 사람은 LDL1 프리도미넌스인데 이 LDL1이 패턴 B거든요. A거든요. 보게 되면 이거 제가 글라스고에 있을 때 한국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 큰 사이즈고요. 두 번째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패턴 A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패턴 A, 패턴 B는 전기용동으로 보는 거라 정확하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게 원심 분리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개고생하는 겁니다. 48시간인가 72시간을 계속 뺐다 돌렸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랩에서는 쓰지 않고 연구 중심 랩에서만 씁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글라스고우 로얄 인퍼머리의 이 연구실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주로 많이 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한국 사람하고 스코틀랜드 사람 이제 그 분석하는 논문도 썼거든요. 보면은 이건 1형이 많은 거고요. 오른쪽 보게 되면은 LD3 프리도미넌스라고 해서 이 빨간색이죠. 이렇게 아주 사이즈가 작은 건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밑에 보면 41세 여자인데 이 사람은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이 197이고 TG가 56.8밖에 안 돼요. LD 콜레스테롤은 131.2지만 보시게 되면은 LD 파티클 사이즈가 27.4 나노, 그러니까 평균 파티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고요. 이쪽 보시면 중성지방이 202로 많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LDL 사이즈가 작고 스몰 댄스 LDL이 많거든요. 그래서 LDL 사이즈가 25.2 나노로 흔히 말하는 패턴 B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TG 레벨, 즉 중성지방 레벨이 높으면은 작은 LDL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중성지방 레벨이 이 왼쪽 사람처럼 낮으면은 큰 LDL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논리적 기결로 스몰 댄스 LDL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성지방을 낮추는 식사, TG를 낮춤으로 해서 라지 LDL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TG를 낮추는 건데 TG를 낮춘다는 거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론적 바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 사람 데이터 보면은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작은 LDL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한국인 남자, 여기는 한국인 스코티시맨, 여기는 한국인 여자, 여기는 스코틀랜드 여자인데 보게 되면 뭐 다른 거 뭐 볼 거 없고요. 여기 뭐 로그 TG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몰 댄스 작은 L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게 되면 TG 레벨이 높을수록 주로 150을 넘어갈 때 갑자기 높아지는데 한국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유전적으로 어떤 효소의 수치가 높아가지고 아주 이 TG 레벨의 모든 폭에 있어서 TG 레벨이 높을수록 스몰 댄셀이 많이 늘어나고 낮을수록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스몰 댄셀이라는 것은 TG가 낮은 사람, 작은 사람, 그러니까 패턴 B는 TG가 높은 사람한테 많이 생기고 패턴 A, 알기 쉽게 말하자면 저는 패턴 A, 패턴 B란 말 안 쓰지만 패턴 A 큰 LDL은 TG 레벨이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TG가 많아지고 그 결과 패턴 B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작은 LDL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되게 LDL 콜레스테롤 높을 수도 있고 안 높을 수도 있는데 높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 채식하는 사람이 주로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한국인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패턴 B가 많은 민족인데 헝가리하고 한국하고 터키 세 군데가 일본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패턴 B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3분의 2가 패턴 B예요. 그러니까 작은 LDL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그런데 패턴 B가 심혈관 질환에 정말 잘 걸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첫 번째 패턴 B 작은 LDL이 심혈관 질환을 더 잘 만드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처음에 상기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뭐 그렇다고 하자. 패턴 B가 심혈관 질환을 많이 만든다고 백보양보하고 했을 때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럼 패턴 B가 패턴 A로 바뀌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인의 스몰 댄셀인데 제가 2002년에 이 논문을 마쳤거든요. 이게 아테로스크로시스라고 세계적으로 그래도 동맥경화 쪽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아티클인데, 저널인데, 제가 여기서 글라스고우에서 한국인 피하고 스코틀랜드 사람 피를 받아다가 패턴 B 또는 작은 LDL이 누가 더 많은가라는 걸 갖고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한 최초예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연구한 최초의 한국인 논문이에요. 물론 제가보다 전에 어느 병원, 어느 대학교 임상병리과에서 전기용동 방법으로 한국인 스몰 덴셀 파티클 사이즈를 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근데 이 논문은 뭐냐면 골드 스탠다드로 해서 아주 정확한 방법, 스탠다드 방법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의 데이터를 비교한 첫 번째 논문이자 마지막 논문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뜻이 뭐냐면 스몰 덴셀의 담론이 요즘 말을 안 해요. 잘 왜냐면 많이 해보니까 아주 이론은 팬시하고 좋은데 사실상 현실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게 많다고 해서도 심장병에 잘 걸리고 적다 해서 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아주 특수 상황에서만 해요. 당뇨병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코리안 메일, 근데 스코티시 메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남자,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남자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값이 한 180 됐었거든요. 전체 국가적으로도. 지금 207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국인 남자는 177.4mg이었고 스코틀랜드 남자는 204, 한국인 여자는 175, 스코틀랜드 여자는 180으로 남녀 다 한국인이 스코틀랜드 사람보다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낮았어요. 뭐 당연하겠죠. 덜 먹었으니까. 근데 TG 레벨은 역시 채식과 관련이니까 탄수화물과 관련이 깊은 게 한국 사람은 134.8이었고 이 스코틀랜드 남자는 91.3, 한국 여자는 89.1, 스코틀랜드 여자는 16.8이에요. 한국인 남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남자들 술도 많이 마시고 배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TG 레벨이 높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남녀보다도 한국 남녀가 확실히 TG 레벨이 높았다라는 거죠. 농경민족이었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보게 되면은 한국 남자는 118이었고 스코틀랜드 사람 136으로 뭐 남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당시 2002년 당시에 한국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 총 콜레스테롤 높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TG 레벨은 아니야. 총 콜레스테롤 낮고 LDL 콜레스테롤이 낮고 TG 레벨은 높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린 알고리즘대로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은 스몰 덴셀, 즉 패턴 B가 많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볼게요. 여자 똑같은데 남자 한번 봅시다. 복잡하니까. 퍼센트 전체 LDL 파티클 중에서 퍼센트 LDL 1, 2, 3의 퍼센트 3가 작은 LDL이고 1은 큰 LDL이거든요. 한국 남자 42.8%, 서양인 남자 20.8%. 엄청나죠? 서양인 남자 스코틀랜드는 60.1%, 중간 정도 LDL, 그러니까 양쪽으로 고원 이렇게 예쁘게 표준 분포대로 1하고 3령이 많은 그런 스타일인데 한국 사람은 굉장히 3가 많았어요. 패턴 B죠. 이게 LDL3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퍼센트로 말하는 거고 LDL 미리그램도 있어요. 양을 보면은 LDL3의 미리그램 per 데시리터가 108이에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남자는 69.8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남자는 스코틀랜드 남자에 비해서 LDL의 콜레스테롤 레벨은 낮지만 LDL LDL 입자의 개수가 많았고 여기 밑에 보면 토탈 LDL 그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죠. LDL3. 그래서 LDL3 입자가 많고 그 중에서도 퍼센트로 따져도 LDL3의 퍼센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탈 LDL 레벨은 낮았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한국 사람은 그냥 TG가 높으니까 결국은 흔히 말하는 패턴 B가 양도 많고 또 퍼센트도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스몰 덴셀이 많고 또 다시 말하면 패턴 B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겠네요. 패턴 B가 많으니까. 만약에 지금은 일각도 아니죠.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얘기거리도 안 되지만 뭐 자기가 심장내과라고 하지만 그 부분 하나도 안 본. 여러분 심장내과 전문의라 해서 모두 다 리피드를 아는 건 아니에요. 고지혈증을. 마찬가지로 모든 심장내과 전문의라고 해서 풍선 시술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전공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심장내과 의사가 자기가 심장내과 전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심장내과 전문이 남들이 볼 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전혀 이거 세분화가 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전문가를 한 30에서 50명 정도밖에 없는 되게 작은 분야예요. 이 분야가 특히 스몰 덴스 LDL 쪽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 카디올로지 하는 쪽은 잘 몰라요. 뭐 그분 다른 쪽은 알겠죠. 근데 보면은 자, 패턴 B가 많은 한국인은 심장병을 많이 죽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네, 봅시다.
한국인 심장병 사망률이 2006년에는 10만 명당 4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 죽었을 때 41명, 인구 10만 명당 41명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거고, 이게 2016년이 되면서 점점 증가해 오죠. 그래서 58.2명으로 많이 증가해서, 그럼 야, 정말 우리가 폐선비가 많아서 증가하나?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지는 거랑 관련이 깊어요. 미국인 한번 볼까요? 그럼 패턴비가 별로 없는 콜레스테롤 레벨만 높은 미국인의 심장병 사망률은 1980년에 10만 명당 507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다른 논문에도 나오지만 이 줄어진 거는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첫째, 금연 캠페인하고, 둘째, 고혈압 관리 잘한 거고, 셋째,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춘 건데,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춘 거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이미 논문에 나와요. 그래서 미국인 심장병은 2014년에 10만 명당 253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인은 비슷한 시기에 10만 명당 58.2명 죽었고, 그 다음에 미국인은 비슷한 시기에 10만 명당 253명 죽었어요. 무려 5배 차이가 나죠. 5배 미국인이 더 많이 죽었어요. 만약에 패턴비가 정말로 뭐 LDL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중요하고 뭐 이런 말을 다 믿게 되면, 그렇다 치면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패턴비가 제일 많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사망률보다도 5분의 1로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은 흡연 미국인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패턴 B라는 것이 사람 생각만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고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장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한데, 제가 너무 다른 건 어렵고 해서 이렇게 그냥 극명하게 통계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LDL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LDL 개수하고 콜레스테롤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LDL 개수를 보는 게, 이제 가끔 아시는 분 계시고, 의사분은 아시겠죠? 아포비. 그다음에 LDL 입자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양이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마지막에 LDL 입자의 크기가 평균 입자 크기를 재는 경우도 있고, 패턴 A냐 패턴 B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골드 스탠다드는 아포비를 재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잽니다. 그리고 재는 데 많아요.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식사랑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포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심장병을 판단하는 우선순위는요, 아포비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모든 전체 입자, VLDL, IDL, LDL, 의사분들은 아시겠고 일반인 모르시죠. 하여튼 알고는 계세요. LDL보다 더 많은 실제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전체 입자의 수를 재는 게 아포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포비가 가장 강력한 인자고,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LDL에만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정확한 인자고, 여기에는 이제 계산치하고 직접 측정값이라고 있는데, 이 잘못 알고 있는 의사들은, 또는 이제 뭐 일반 블로거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측정값하고 계산값은 차이가 나는데, TG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값이 더 커요. 그리고 그거 이상 되면 비슷해지다가 더 되면 거꾸로가 되는데, 그래서 직접 측정값이 더 정확하다고 해서 재지 말자, 이거 계산값 쓰지 말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산값, 모든 여태까지 된 스타틴과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에 대한 모든 연구는요, 다 계산치를 썼어요. 그러니까 직접 측정값을 쓰지 않습니다. 직접 측정값은 LDL 더하기 IDL이라는 게 같이, 그러니까 포함된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계산값에는 LDL과 IDL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IDL이라는 것도 LDL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같이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계산할 수 없이 TG가 400이 넘는다든가 뭐 이럴 때는 뭐 직접 측정하는 게 좋지만, 골드 스탠다드는 계산값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 댄스 LDL. 내가 패턴 B예요, 패턴 A요 하는 거는 가장 예측도가 낮아요. 그래서 위에 아포비가 다 똑같고, 아포비가 뭐 100이고 LDL 콜레스테롤 100이라고 할 때, A라는 사람은 패턴 A고 B라는 사람 패턴 B일 때, 그럴 때는 패턴 B가 좀 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것도 변별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미 패턴 B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패턴 B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어떤 게 진실인가, 또는 귀를 열어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포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포비를 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LDL 콜레스테롤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저는 스몰 댄셀의 전문가이고, 제가 스몰 댄셀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몰 댄셀을 재지 않아요. 재봤자 별로 정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자한테 해줄게요. 스몰 댄셀은 그냥 안 봐도 알아요. 그럼 TG가 높으면 스몰 댄셀이 높은 거예요.
TG 레벨이 150 넘어가면은 스몰 덴스이 당연히 높습니다. 꼭 그걸 제발 비싼 돈 내고 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포비하고 LDL 콜레스테롤만으로 측정을 해요. 자,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스몰 덴스 LDL이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는 저널리즘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의 중요성을 부정해야지만 되는 어떤 식사법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LCHF예요. LCHF를 하게 되면은 저지방, 고탄수, 저탄수 고지방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토탈 콜레스테롤 320, 400까지 올라가는데 괜찮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올라가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으면 심장병 걸린다고 믿거나 정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포화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LCHF의 의학적 정당성을 백업해주는 담론으로서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 LDL 콜레스테롤 레벨은 중요치 않다. 스몰 덴셀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LCHF를 하면은 스몰 덴셀이 아주 LDL로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은 더 훨씬 높아지지만 작은 LDL, 아주 건강에 해로운 작은 LDL이 큰 LDL로 바뀌니까 건강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이 담론을 찾아낸 게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의사나 누구든지 건강식품, 자기가 뭐 파는 건강식품이라든가 어떤 식사법 이런 거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니, 또는 스몰 덴셀이 줄어드는 식사법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몰 덴셀의 중요성을 좀 과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저널리스트나 뭐 해외에 무슨 블로거든 유명해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진심으로 LDL 담론이 잘못된 충정에서 막 정말 그 충정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넷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은 네 번째예요. 정말로 믿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정말로 진심, 아주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미꽃으로 장식돼 있다, 뭐 이런 길인데, 정말 이 사람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이게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는데, 진심은 괜찮지만 잘못 가이드된 진심이기 때문에 이게 해로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의학 담론이나 이런 거는 전문가 아닌 사람은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블로그 같은 데다가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실험해놓고 자기가 맞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글라스고에서 열린 세계 비만학회에서 그 식사법을 알기 위해서 식사 블로거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나쁜 거고, 그걸 규제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 컨퍼런스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 그런데 팬시하게 잘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라 봤자 자기하고 몇 명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막 유명 블로거가 돼가지고 막 이 식사가 좋다고 저 식사가 좋다는데 누구한테 해봤느냐면 자기한테 해봤다. 심지어 있잖아요, 현미가 몸에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블로거 보면은 완전히 자기 혼자 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여기까지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 그러면은 패턴 B 패턴 A 따지는 게 의미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 B, 작은 LDL이 몸에 해롭다고 생각돼요.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큰 LDL로 바꾸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아직 그래도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 두 번째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이 두 번째 얘기는, 이 사람은 론 크라우스라고, 로날드 M 크라우스라고도 부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 스몰 덴스 LDL과 HDL 바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버클리 랩에 있는데 굉장히 오래 활동한 것 같아요. 제가 2000년에 교환 교수로 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도 어플라이 레터를 냈어요. 근데 대답도 아예 없어서 이 사람 아니겠다고 딴 데 갔는데, 이 사람은 특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LDL을 굉장히 정말 개고생해가지고 만드는, 분리해야 되거든요. 뽑은 지 24시간, 48시간밖에 안 되는 프레시한 피를 얼리지 않고 그거를 막 층층 피펫 작업해서 센트리피지 돌렸다가 몇 시간 만에 또 빼내고 또 돌렸다가 또 빼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중화할 수 없을까 했는데, 전기 영동 방법은 단백질을 보는 건데 그건 의외로 쉽거든요. 이 전기 영동 방법으로 특허를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네가 실험을 했어요. 뭘 했냐면은 그 이상지혈증 있는 어른들한테서 만약에 이 정상 식사를 하다가 그냥 이 사람한테 고포화지방 식이를 주게 되면은 작은 LDL이 큰 LDL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가설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포화지방산을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은 그렇지만 이 나쁜 LDL은 줄어든다는 쪽, 즉 LCHF 쪽 주장을 옹호하는 데 많이 쓰이는 연구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증명하고자 했냐면, 일반인한테 이 포화지방을 굉장히 먹였을 때
작은 LDL이 다 없어지고 큰 LDL로 가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근데 결론은 완전 반대로 나왔는데 그래도 논문은 발표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연구윤리인데 자기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또는 연구 계획서를 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 연구 결과가 나와도요 그 연구를 발표해야 돼요. 웬만한 외국의 그 연구기관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될 것 같은 것만 내놓고 전체적인 그 시류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가 소심해서 내지도 않고 아니면 아니겠구나 하고 이렇게 안 내게 되면은 전체 발견되는 사실은 반하는 사실과 지지하는 사실이 동등하게 있을 수 있지만 연구자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쭈그리 돼가지고 그걸 발표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주류 담론만 더 커지게 되고 이게 바이어스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연구 계획서하고 전혀 다르게 나왔을 때 꼭 발표하게 돼 있어요. 이제 좋은 기관에서는. 그래서 발표했어요. 2016년인가 17년 데이터인데 플러스 원이라는 데 찾아보세요. 이건 플러스 원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아티클 저널인데 이거 무료예요. 모든 구독이 무료고 아주 중요한 논문도 여기 많이 실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플러스 원에서 2017년 거 아니 이걸 딱 치면 그냥 나와요. 이 논문은 그냥 무료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부제 해봤어요. 그래서 282명 구했는데 어쩌고저쩌고해서 없어져가지고 54명을 그냥 기본 다이어트 먹인 다음에 3주간 기본 다이어트 먹인 다음에 나머지 3주 동안에 랜덤하게 이렇게 제비뽑기 해가지고 당신은 저 고지방 그러니까 저 포화지방 식사를 하세요 하고 27명을 쭉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했고 나머지 27명은 당신은 고포화지방 식사를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6명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 3주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이어트 3주 먹인 다음에 둘로 나눠서 고지방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고포화지방 다이어트, 저포화지방 다이어트를 먹인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건데 베이스라인을 보게 되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55%인 그냥 일반적인 미국 다이어트예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15%이고 팻은 30%인 다이어트를 3주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53명한테 먹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런 다음에 당신은 이쪽, 당신 이쪽에서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라고 해서 연구자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식사를 배달해서 준 거예요. 이제 그 랩에서. 그래서 LSF라는 거는 저포화지방 식사고요. HSF는 고포화지방 식사인데 탄수화물이 35%로 뚝 떨어졌죠. 단백질은 25%로 올라갔고요. 팻은 이제 포화지방 다 포함한 팻은 40%인데 그 중에서 저포화지방 시기는 포화지방이 9%고요. 고포화지방 시기는 포화지방이 21%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기본 식사 후의 두 군의 특징은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뭐 알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식사 끝난 다음에 3주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포화지방 식사와 고포화지방 식사한 군의 콜레스테롤 변화를 보면은요. 저포화지방이 좋긴 해요. 이건 주로 뭐 했냐면은 모노언세츄레이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좀 더 많이 먹였어요. 그랬더니 TG 레벨 떨어졌죠. 트리글라이세라이드, TC 레벨도 베이스라인에서 떨어졌죠. LDL 콜레스테롤 레벨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체 지질 입자의 수, 아포비거든요. 아포비도 떨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동했죠. 근데 HSF 보세요. HSF, 그러니까 고포화 지방산을 보게 되면 자, TG는 떨어질 줄 알았더니 TG도 올라갔네. 이건 이제 인종마다 이게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TG가 이렇게 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포화 지방산에도. TG 올라갔죠. TC는 많이 올라갔죠. TG는 0.06으로 통계적 의미가 좀 덜하지만 뭐 올라갔다 뭐 치고 이거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하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많이 통계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로버스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빙성 있게 올라갔죠. 토탈 콜레스테롤 레벨이 11 정도 올라갔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16.7 그다음에 아포비 이것도 전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개수예요. 9.5로 많이 올라갔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포화지방 그러니까 지방을 높게 먹는다 하더라도 저포화지방산을 함께 먹게 되면은 그 워낙 먹던 지방을 자기가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토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아포비가 떨어지지만 고포화지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콜레스테롤 레벨도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 레벨도 올라가고 아포비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 증명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포비든 뭐든 간에 패턴 B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고포화 지방을 먹어서 작은 LDL이 많이 없어지고 전체 LDL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큰 LDL이 많아지면 이거는 자기네 실험 목적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자,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토탈 LDL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LDL 개수는 증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라지 LDL은 전혀 양쪽이 다 증가했지만 P밸류가 0.4로 전혀 같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 미디움 LDL, 아까 중간 LDL 말씀드렸죠? 중간 LDL은 저포화지방 식사한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고요. 고포화지방 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 스몰 LDL, 즉 패턴 B LDL은 어떻게 되느냐? 저포화지방 식사한 그룹에서는 20.8%로 8로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고포화지방한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애초에 가설은 다 틀려버린 거예요. 고포화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은 뭐 아는 대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레벨 다 올라가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이 사람들 생각엔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아니라 LDL 입자의 크기다. 그래서 LDL 입자가 작은 것들이 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만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고포화지방 식사하는 그룹도 오히려 인터미디에이트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작은 LDL, 스몰 LDL도 늘어나서 패턴 B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완전히 기대를 배반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상지혈증 있는 사람한테서 고포화지방 식사를 줬더니 총 콜레스테롤 뭐 당연히 증가죠. 그건 이 사람들도 뭐 아는 거고 아포비도 증가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LDL 콜레스테롤도 증가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증가했어요. 이 자체만으로 봐도 고포화지방 식사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장병에 위험한 식사인데 크라우스 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은 LDL이다. 조밀한 LDL이다. 스몰 LDL이다. 패턴 B LDL이다. 따라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위에 세 가지들이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패턴 B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총 LDL 입자, 스몰 LDL 입자, 미디움 사이즈 LDL 입자의 개수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험 가설하고 반대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반대하는 그런 이론을 더 뒷받침해준 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낸 거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료인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런 논문 웬만하면 안 내버리거든요. 에이, 안 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연구 그런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가 네거티브 리절트. 그 다음에 자기네와 반대되는 리절트가 나와도 이걸 논문을 보통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시한 기대와 반대로 나온 거는 뭐 세 가지를 했는데 뭐 패턴 B가 많았다 뭐 이런데 이건 뭐 넘어가시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요. 포화지방을 먹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 간에서 LDL 합성을 증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아포비도 올라가죠. 총 콜레스테롤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 또 제거까지 감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몰 덴셀도 여기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포화지방의 양에 따라서는 LDL 제거하는 것들이 완전히 블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작은 LDL이든 큰 LDL이든 못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실험에서 작은 LDL조차도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올라간 이유는 이렇게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이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셧다운 되면서 작은 LDL, 큰 LDL 가리지 않고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작은 LDL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주는 게 뭐냐면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패턴 B에서 패턴 A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너무너무 반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퍼센트 얼마나 먹었느냐, 그 사람 상태가 어떠냐, 그 사람 유전적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같은 포화지방을 먹어도 패턴 B가 오히려 훨씬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패턴 B가 A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포화지방을 많이 먹고 이거를 이 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예측한 대로 그다음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예측한 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LDL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LDL의 개수, 그게 아포비거든요. 아포비는 LDL 개수뿐만 아니라 전체 심장병을 일으키는 입자의 개수인데 LDL이 그중에 85% 차지하니까 LDL 개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발 스몰 덴셀을 잊어주세요. 제가 스몰 덴셀의 우리나라 유일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전문가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거. 왜 전문가는 이미 포기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그 낡아빠진 이론을 파내가지고 왜 그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좀 알아주세요. 그 스몰 덴셀은 그렇게 중요한 담론이 아니에요. 물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나가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LDL 아퍼비 스몰 덴셀 디스크레펀시라고 하는 건데 어떤 종류의 당뇨 환자한테 있어서는 LDL도 낮고 그런데도 심장병이 잘 생기는데 그거 보면 아퍼비가 많은 경우가 많고 아퍼비가 비슷한데도 심장병이 잘 생기는 경우는 스몰 덴셀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전문가 영역이고 일반인들이 뭐 그냥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걸 주의 깊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패턴비가 적어질 줄 알았지만 그것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LDL 입자의 개수, LDL의 콜레스테롤, 심지어 작은 LDL, 중간 사이즈 LDL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두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근거, 하나는 살을 뺄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저기 탄수화물 안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심장병에 위험하지 않다. 전혀 괜찮고 오히려 더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는 강력하게 틀린 거고.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면 최소한 그 다이어트가 심장병과 상관없는 또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다이어트라는 잘못된 생각 하지 말고 하세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사용과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의 효용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께 이론적 근거와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한 거지. 이미 고지방 식사가 좋다고 하는 사람, 많이 먹고 있고 되게 행복해하는 사람, 또 고지방 식사를 선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얘기 들으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얘기 꼭 들으십시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직과 편견에 빠지기 쉬워요. 항상 자기가 다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자그마한 데이터를 확대 해석하고, 또 공포에 젖어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잖아요. 특히 스타팅 공포 같은 거 보면은 1000명당 3명 올 수 있는 1000명당 1명 그리고 치명적인 건 거의 없는 그런 부작용과 지금 스타틴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10년 안에 10명당 3명 죽고 4명 죽는 그룹에 속하는데 10배, 100배의 이익과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 유전자 내재된 손해를 보는 거를 이익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어떤 걸 하면 1,000원을 따고 어떤 걸 하면 1,000원을 잃는다 할 때는 잃는 거에 먼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눈은 정확하게 객관적이지 않고 항상 자기가 끌리는 거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심리학적 또는 우리 인간의 행동의 오류에 대해서 로슬링이라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테드에도 나오고 스웨덴의 예방의학자세요. 봉중보건의학자신데 안타깝게도 2017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팩트 플리스라고 해서 최근에 번역됐는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전 이제 지식을 쌓는 책이나 이런 인문과학 책이나 이런 쪽 거의 안 읽거든요. 저는 이제 책은 좀 싫어서 안 읽는데 가끔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요. 팩트 플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우리의 이 의식으로 왜곡하는 세상,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보는 세상에 대한 오류, 그 오류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 그다음에 그 오류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물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한다고 다 극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간극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해가지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10가지의 다급한 본능 해가지고 10가지의 그런 잘못된 본능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예와 이런 거를 충실하게 재밌게 나열하고 그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책이고 읽기도 쉬워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왜 이걸 오늘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왜곡된 이론 그다음에 왜곡된 이론의 전파 잘못된 담론의 확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저널리스트의 욕심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어떤 다른 이유 그다음에 대중들의 공포 그다음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아주 공중보건에 해로운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백신 사태 같은 거라든가 토니 블레어 백신 안 맞은 사태 이런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동종요법 옹호하는 이상한 이론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비롯됐다는 거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길었는데요. 아마 다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나중에 한번 또 보강으로 또 한번 해드릴게요.